자, 직선 그리기 보겠습니다. 직선은 두 점만 찍을 줄 알면 직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직선 그리기. 그래서 두 점선 그리기다 되어 있는데 두 포인트를 찍어서 그린다. 자, 두 점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선을 그리면 되죠. 이제 선을 그리는데 이게 수평선에서는 오스냅이 걸려요. 약간 멈춘다는 얘기죠. 수평선에서. 그 다음 수직선에서도 딱 걸려요. 오스냅이. 딱, 이 위치가 딱 걸리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리고 한 점을 찍고 나서 한 점을 찍을 때 이 원의 센터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키보드 C를 누르면 이 여기에 파워키가 원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하나, 둘, 셋 바뀌죠. 이 상태에서는 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선은 선택을 못해요. 얘가 그 파워키 C를 누른 상태에서는 원만 선택할 수 있고 원의 센터가 찍히는 겁니다. 또 키보드 C를 눌러서 파워키를 원의 센터를 해놓으면 다시 원을 선택을 해서 원의 센터를 찍을 수 있어요. C를 누르면 센터, C를 누르면 센터가 찍혀요. 이렇게. 만약에 C를 누르지 않고 하면 이 원의 4분점, 그러니까 원의 끝점, 그 다음에 4분점, 원의 중간점, 원의 4분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 센터에다 갖다 대면 이제 센터가 찍히긴 하지만 원이 작았을 때는 이 센터를 찍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이렇게 4분점을 찍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키보드 C를 누르고 클릭하고 C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센터점이 찍히죠. 자, 이렇게 이제 두 점 선을 그린다는 얘기인데 내가 선을 그렸는데 자, 여기 있는 것은 첫 번째 점을 수정하겠다. 나 첫 번째 점을 여기를 찍었어요. 근데 잘못 찍었어. 이 선의 끝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를 찍었네.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선이 바뀌죠. 두 번째 점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점만 지금 마우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직선의 끝점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키보드 E를 눌러서 엔드 포인트로 바꿔놓고 얘를 선을 찍으면 선택한 점에서 가까운 끝점이 찍힌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점도 수정하고 싶으면 이게 첫 번째 점이었나? 두 번째 점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선의 중간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 M을 눌러서 M 미드 포인트죠. 그 다음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의 중간점이 찍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미드 포인트 찍고 얘를 찍고 엔드 포인트 찍고 얘를 찍고 이렇게 그려지죠. 끝점, 중간점, 끝점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그 다음 얘는 연속선이라는 기능이에요. 연속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선을 그릴 때는 하나 그리고 끝나고 또 하나 그리고 끝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연속선을 체크하면 연속해서 선이 이어져요.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태를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내가 선을 그렸는데 선의 길이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속선이 아닌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의 길이를 수정하고 싶을 때 여기다 100 수정이 가능하죠.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수직선만 그릴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이게 두 개가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두 개가 체크가 안 됐죠. 지금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요. 무엇을? 각도를 자유롭게 줄 수 있는데 얘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직선을 체크하면 오로지 수직선만 그려져요. 수평선을 체크하면 오로지 수평선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었을 때 그 두 번째 점에 그 X좌표만 인식하는 거예요. 얘는 두 번째 점에 Y좌표만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말이 어렵나요? 얘를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내가 이 포인트 찍었어. 찍고 여기를 찍어도 오로지 수직선만 그려져요. 근데 여기를 찍으면 현재 선택한 이 포인트의 Y좌표를 인식해요. Y좌표만. X좌표는 인식하지 않아요. X좌표를 인식했다면 얘가 선이 일로 와야겠지. 근데 수직선을 체크해놨기 때문에 Y좌표만 인식을 해서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를 체크하고 나서 제가 얘를 찍었어요. 지금은 수직선 그리기 때문에 이 대상의 Y좌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자, 근데 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이 값은 뭐냐? 수직선을 그렸을 때는 이 수직선이 그려지는 X좌표를 바꿀 수 있어. X좌표를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바꿀 수 있다. 만약에 수평선을 그렸다면 이 수평선의 Y좌표를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체크한 상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얘네 두 개가 꺼져 있는 상태는 활성화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수직선을 체크해놨잖아요. 그럼 얘가 활성화됐죠. 그럼 얘를 바꿀 수 있어. 50으로 바꾸겠다. 그럼 50에 가서 그리죠. 얘를 100에서 그리겠다. 그럼 100에서 가서 그리죠.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80, 80에 가서 그려지고. 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체크하고 하면 얘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 값을 내가 0에 가서 그리고 싶다면 0에 가서 그려져요. 20에 가서 그리고 싶다면 20에 가서 그려져. 이게 Y좌표를 바꿀 수 있어요. 수평선은. 이게 상당히 편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대상을 그릴 때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들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접합이라고 한 탄젠트 T가 이제 단축키인데 리본바 단축키인데요. 가령 이제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원이 있잖아요. 두 개의 원에 접하는 형태로 그리고 싶어. 그럴 때 얘를 체크하고 그리시면 돼요. 체크 안 하면 접하는 형태가 안 그려져요. 얘를 체크하고 얘를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수평선 끄고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는 접하는 형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접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겹쳤잖아요. 이렇게. 그죠? 접하는 형태를 그리려면 얘를 체크해야 돼요. 얘를 체크하면 원이 선택돼요. 원이. 점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점도 물론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는데 점이 아닌 위치에서는 원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 원에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탄젠트를 체크해야만이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에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이. 가까운 위치에 접하는 형태. 밑으로 찍으면 밑으로 가겠죠. 위로 찍으면 위로 가겠죠. 밑에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는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점을 찍으면 점을 찍어줘요. 근데 그 점이 아닌 위치에서는 접하는 형태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만이 접하는 형태로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구점선 그리기에서요. 가령 제가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수직선을 그렸어. 근데 이 수직선이 여기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끝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끝점의 x좌표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x좌표, 여기에 x좌표를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자,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뭐냐면 없어져 버리네.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지금 여기는 x, 내가 화면상에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의 x좌표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내가 화면상에 존재하는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의 y좌표를 여기다 집어넣겠다. 얘는 z좌표. 얘는 화면상에 존재하는 대상 도형을 선택하면 그 대상 도형의 r값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름값. 이거는 화면상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의 시작과 끝점을 길이값을 여기다가 대체해서 넣겠다. 얘는 화면상에 존재하는 어떤 두 개의 포인트를 찍었을 때 그 두 개의 포인트의 점 간 거리값을 여기에다가 대체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솔리드를 선택해서 솔리드 홀 크기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화면상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 도형을 찍어서 그 대상 도형의 특정 속성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편해요. 작업할 때. 왜냐하면 내가 정확한 수치를 모를 때는 바로 화면상에 존재하는 대상을 속성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x좌표 얘를 써야 되겠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 점을 찍으면 이 점에 x좌표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이 대상 도형이 엔터를 치면 짠!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여기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대상 포인트에 x좌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수직선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귀찮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x를 바로 집어넣어요. x.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여기다 바로 x를 집어넣습니다. x를 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어봐. 화면상에 포인트를 찍어라. 난 그 값을 가져오겠다. 엔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끝점을 정의하시오. 너 찍어라 이 말이야. 이걸 찍어볼게요. 이 점을 찍으면 이 점에 x좌표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엔터와 같은 역할까지 같이 해버려요. 여기다가 x를 입력하고 엔터 치잖아요. 여기를 찍었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x 한 다음에 엔터.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를 지나는 수직선이 그려진 거지. y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점선 그리기 기능은 이렇게 됐고, 경사선은 아까 각도값을 넣으면 경사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도 오스냅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두 점선 그리기에서 수직선 체크 끄고요. 각도를 자유롭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했어요. 체크하고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고 다시 얘를 체크하고 이렇게 수평선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한 그 30도 된 위치에서 딱 그 오스냅이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클릭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클릭하고 키보드 A를 누른 다음에 30, 다시 얘를 클릭하고 클릭 그린 다음에 키보드 A를 눌러서 60, 다시 얘를 클릭하고 수직선은 잡히니까 다시 얘를 클릭하고 그리는데 키보드 A를 누른 다음에 90 플러스 30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A를 눌러서 각도값을 90 플러스 60도 뭐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를 하나를 클릭하고요, 얘가 30도에서 오스냅이 딱 걸리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동 커서 위치, 이 자동 커서 위치에서 각도를 오스냅을 30도로 주겠다라고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체크하면 30도 각도에서 멈춰요.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30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각도에 가서 그릴 수 있다. 평상시는 불편한데 이렇게 각도를 나눠서 어떤 그려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얘를 선택하고 이동시켜 버리면 되긴 되는데 이제 각도로 오스냅을 줄 수 있다. 평상시에는 꺼놓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까 15도를 줬던 거고요.